네, 2019년 3월 12일 화요일 장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네요. 오늘은 굉장히 이제 시장이 전환점에 딱 올라선 중요한 하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장의 전환점은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만기일이 될 수 있다. 그게 목요일이죠. 내일 모레예요. 이틀 전에 먼저 나왔다고 신호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목요일은 어쨌든 옵션의 변화에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목요일은 이제 제가 목요일을 전후로 해가지고, 그렇죠? 목요일 전후로 해가지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 2019년 첫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내마녀의 날이죠. 1년에 내마녀의 날은 딱 4번 있어요. 언제? 3월, 6월, 9월, 12월 거래일 기준으로 둘째 주 목요일. 근데 어쨌든 이게 처음 이때는 이제 옵션물의 변화가 이 목요일 전 며칠 사이에 큰 변화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까지 수목 보통 수요일 전날 변동성을 크게 보이기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이례적으로 하루 더 먼저 이틀 D-2에서 굉장히 큰 변동성, 그 전에도 물론 급락파동으로 변동성의 기미를 보였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제의 하락 포지션을 완전히 뒤엎는 상방 포지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옵션과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현물도 지금 시기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이제 북한 관련 이슈, 2차 북미 회담이 결렬된 이후로 시장을 많이 흔들어 놨잖아요. 대국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시장 조정이 나왔었죠. 한 10일 정도의 조정이 나왔었네요. 그때 어제 오전까지였으니까. 그렇죠?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으로 잠시 돌렸던 그 선물 옵션 포지션을 오늘 만기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 이틀 앞둔 시점에서 선물을 2,000계약 정도를 순매수로 돌려버렸어요. 2,000계약 정도를 순매수로 돌려버렸습니다. 뭐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끌어올리고 막판에는 조금 조정을 보였지만 코스피가 막판에 조금 분봉으로 떨궜네요. 어쨌든 그러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상방으로 코스피는 뭐 하루 종일 일단 끌어올린 다음에 유지만 했어요. 근데 코스닥이 오늘 주요 포인트였죠. 코스닥이 오늘 어떤 사건이 있었죠. 사건도 있었고 일단 코스닥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은 오늘 출발 자체는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신라젠하고 그쵸? 바이로메드나 HLB 이런 굵직한 대형주들을 끌어당기면서 일단 좋은 출발을 보였어요. 일단 그 전에 나스닥이 2%, 다우도 1% 가까운 그 조정받다가 급반등으로 마무리를 지었죠. 그걸 보고 갭상승을 해서 이런 대형주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 와중에 일단 대형주 위주로 시장을 끌어올리는 와중에 점심시간 때 1시 다 돼서 신라젠이 갑자기 임상 뉴스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죠. 뉴스 많이 내려갔을 거야. 자 요거네요. 꿈의 항암제 팩400 임상 진행 교수도 기대 안 한다. 와, 이 참 타이밍이 참 기가 막혀요. 12시 49분. 식사를 일반적으로 그렇죠? 기관 투자자나 개인들 모두 식사를 많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잖아요. 식사하고 밖에 보통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시기에 잘 가던 편안하게 움직이던 그 상황인데 여기다 대고 여기 보면 팍스네 뉴스 이런 임상진행 교수의 의견을 기사화해서 내보내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마침 그때 신라젠은 오늘 주목받고 있었어요. 주목받고 있는 상태에서 마침 그때 이걸 먼저 본 사람들이 이게 의도했을 수도 있고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이걸 먼저 접한 사람들, 접한 기관들, 접한 외국인들, 개인이든 누구든 간에 그냥 순간적으로 동시 매도가 나와버렸습니다. 미처 대응하지 못한 사람들 겁을 먹었겠죠. 개인들 특히. 개인들이 공포감을 느끼고 잘 가다가 갑자기 급락하니 얼마나 마음이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리바운딩 때 굉장히 큰 거래량을 보이고 오늘 최대 거래 대금이에요. 오늘 신라젠이 거의 4천억 원에 가까운 거래 대금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를 능가했어요. 원래 거래 대금은 항상 삼성전자가 일반적으로 1등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신라젠이 역전됐네. 마지막에 4,500억 3천이 아니라 4,500억 마지막에 역전됐네요. 결국에는 아까 전에 역전되기 전에 장중에 한 1시간 전만 해도 신라젠이 1등을 차지할 정도로 신라젠의 거래 대금이 쏠렸어요. 결국에 삼성전자가 역시나 삼성전자가 1등을 차지했지만 그 정도로 지금 신라젠에 굉장히 큰 거래 대금이 쏠렸고 나머지들의 골고루 분배를 돼야 될 자금이 지금 신라젠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점 이후로 계속 횡보하면서 어쨌든 지금 참 타이밍이 저는 조금 의도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르고 어쨌든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하는 날이었잖아요. 오늘 결과적으로 3,500억 가까운 개인 매도 자금이 나왔어요. 2017년 12월 연말 이후로 최대치인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2017년 12월 즉 1년 4개월 만에 개인 매도가 최대치가 나온 것 같아요. 이런 날에 하필이면 이런 공포감을 주는 개인들이 집중하고 있는 종목에 공포감을 심어주는 바람에 더욱더 개인들이 매도가 거칠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를 어떻게 보면은 잘 잡은 거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왜 하필 오늘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시장이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내려가면서 끝났다면 왜 하필 오늘 신라젠 뉴스를 낸 거야 라고 하는 입장이 되겠죠. 그쵸? 그러나 결국에 코스닥은 신라젠의 영향력이 점심시간에 한 2시간 정도 굉장히 컸어요. 다들 숨죽이고 거래 안 하고 신라젠을 보면서 신라젠의 초점, 신라젠의 거래 대금이 쏠릴 때는 신라젠이 코스닥 시장에 그만큼 실질적인 영향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같은 시총이 똑같이 5조대라도 10조 원의 효과, 15조 원의 효과, 20조 원의 효과를 볼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안 움직이면 얘만 움직이는 것에 따라 시장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움직임이 바로 신라젠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모두가 집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시장이 다시 원위치되고 그 이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하필 오늘 왜 터트린 게 아니라 오늘 터져서 다행인 거다라고 결과론적으로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 더 의도한 건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정말 회사의 대응이 빨랐습니다. 정말 얼마 전에 차바이오텍 있죠. 차바이오텍이 급락 나오던 날. 얼마 전에 차바이오텍이 급락 나오던 날 뭐예요? 뭐 때문에 나왔죠? 얘가 원래 관리 종목이었잖아요. 관리 종목이었는데 여기 이날 이거 지울까요? 요거. 자, 이날 20% 떨어진 날, 급락한 날. 이날 뭐 때문에 떨어졌죠? 관리 종목인데 상장 폐지. 이제 실적 한 번만 개별 적자 나오면 상장 폐지로 갈 수 있는데 상장 폐지 우려감이 있다라는 찌라시가 돈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중에 20% 급락이 나왔어요. 그런데 다시 밑꼬리 달고 4일 쉬더니 급등 나왔어요. 왜 급등 나왔죠 또? 관리 종목? 아니다. 정상적으로 실적 흑자 전환돼서 관리 종목 탈피할 수 있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거래가 더 큰 거래량 터지면서. 이때도 시장이 회사에서 굉장히 빠른 해명 대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꼬리를 달고 4일 만에 다시 올라올 수 있었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신라젠도 회사에서 굉장히 빠른 대응을 했어요. 마치 준비해 놓은 것처럼. 이런 일이 터질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해 놓은 것처럼 상당히 빠른 대응을 했습니다. 보시면 회사의 홈페이지에 너무나 빠르게 올라왔어요. 물론 그게 점심시간이었는데 이게 이 정도 속도가 될까 싶을 정도로 빨리 올라왔습니다. 뭐 몰라요. 뭐 이게 사고인지 의도가 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시장이 결국 이렇게 돌아올리고 흐름을 정상적으로 만들고 개인들이 더 매도하고 하는 상황을 보아하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하필 점심시간에 오늘 같은 날, 오늘 같은 바이오에 이목이 집중되고 신라젠에 이목이 집중되고 개인들 매도에 집중된 날, 하필이면 오늘같이 시장이 올라가서 다들 시장 참여를 하고 있는 날 점심시간에 터뜨려서 괜한 공포감을 괜한 투심을 흔드는
다분히 의도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드는 건데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그럴 만한 확률이 더 높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런 날은 기존에 내 신라젠을 진짜 오랫동안 투자할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 투자해서 나 오랫동안 나 이거 아들한테 물려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임상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아, 그냥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하단에서 차바이오텍도 내가 상패가 안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투자한 사람들도 그런 불안감, 찌라시가 돌면 그냥 팔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약해지게 만드는 그런 불안감을 만들 수 있는 날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과 같은 논리예요. 결국엔 신라젠도 이 임상 결과, 사실 임상 때문에 오른 게 지금 당장 별로 없어요. 지금 횡보장세였잖아요. 신라젠 자체는. 임상 기대감에 최근에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사실 크게 반응하는 것도 이상해요. 이상한 거고, 다시 차바이오텍처럼 이런 흐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한 단계 더 도약하겠죠. 750포인트인가 지금? 754포인트에서 775포인트. 제가 그 다음 단계로 라인으로 주목하는 775포인트. 물론 756포인트를 돌파를 해야 됩니다. 전고점. 그 다음에 775포인트가 될 건데, 이때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신라젠도 역할을 한바탕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810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역할을 해줄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개인들이 어제에 이어서, 그리고 2월 마지막 주 2차 북미 회담이 일어난 그 시 2월 28일 급락했던 그날부터 어제 오전 급락, 정말 각도 세우고 어제 내려갔잖아요. 급락. 그 이후 거기까지 개인들의 심리를 너무나 흔들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1, 2월 편안하게 보던 사람들이 편안하게 보지 못하는 시장이 일주일간 펼쳐졌어요. 8일 정도였나요? 8거래일 정도가 펼쳐졌습니다. 개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굉장한 매도가 나온 거고요. 어제는 개인들이 뭐 했어요? 어제는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소량 샀잖아요. 며칠 전에도 사고, 개인들이 좀 많이 샀어요. 최근에 하락장에서. 뭐예요? 의도해서 샀다기보다는, 의도해서 산 거는 외국인들이 대북주를 저점에서 매집해서 오늘 반등 나오게 만든 그런 게 의도해서 매집하는 거죠. 개인들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개인들은 의도하지 않고, 대부분 700만 투자자, 개인 투자자 의도하지 않고 뭐예요? 내 종목이 떨어져서 혹시나 여기까지 오면 단가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걸어뒀던 게 어제 급락 파동에 자연스럽게 사진 겁니다.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무서워요. 내가 가진 돈을 내가 여기까지 설마 오겠어 하는 시점까지 다 내려가서 다 사진 겁니다. 얼마나 불안해요. 조금만 올라가면 팔아야지. 조금만 올라가면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게 바로 어제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종가까지 끌어올리고, 오늘 끌어올리니까 개인들이 조금만 올라가면 팔라고 했는데 많이 올려주네. 어이구 좋아라. 다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4천억에 가까운 매도가 나왔고요. 4천억은 못 찍었지만 2017년 12월 1년 4개월 전보다 1년 4개월 전 이후로 최대치의 개인 매도가 나왔고, 실제로 4천억은 굉장한 수치예요. 4천억을 찍은 적은 정말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합니다. 개인 매도 4천억은 10년 동안 몇 번 없었어요. 아니, 코스닥이 출범을 하고 몇 번 없었어요. 코스닥이 출범하고 개인들이 4천억급 매도가 나온, 4천억 이상의 매도가 나온 날은 5손가락도 안 됩니다. 한번 쭉 찾아보세요. 2017년 3번? 어쩌면 이게 다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정말 이례적인 거라는 거죠. 대충 한번 보실래요? 없어요. 4천억 이상 매도 없습니다. 10년 전에는 없고 당연히 없죠. 코스닥이 박스전에서 누가 그렇게 매매를 보세요? 거래대금도 많아진 시점 이후밖에 안 되겠죠. 3,400원. 없습니다. 한번 HTS 여러 가지 한번 살펴보세요. 과연 있나 없나. 3천억대. 한번 쭉 살펴보세요. 지금만 대충 봐도 알 수 있어요. 쭉 내려가도 지금 2017년, 여기 17년 말 여기 봐야죠. 여기 이때 이후로 없다는 여기 보시면 쭉 2017년이에요, 이게. 여기 보시면 2017년, 지금 쭉 내릴 때까지 없었죠. 근데 여기 올리면 여기 2017년 연말에 있어요. 여기 11월 달에 시장 처음으로 강하게 도약할 때,
2017년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시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코스닥이 한 단계 급하게 돌파할 때입니다. 개인들이 다 팔고 갈 때. 그때 이렇게 4천억대 3일 나왔어요. 4천억대 3일 나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 2017년 연말에 6천억대 엄청난 1월 달에 급등장을 앞두고 2018년 1월에 폭등장을 앞두고 개인들이 이틀 동안 1조 2천억, 1조 3천억을 팔았을 때가 있었어요. 요거 2번. 그러면 지금 5번이네요. 그렇죠? 그 이후에 보시면 없을 겁니다. 이전에 없어요. 쭉 내려보세요. 없어요. 2017년 없죠? 4천억대 매도 어디 있어요? 지금 계속 보이시죠? 지금 내리고 있는 거 2017년 4번, 3월, 2월, 1월, 16년 12월 없어요? 보이시죠? 없어요. 4천억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4년 없어요. 13년 없습니다. 한번 쭉 찾아보세요. 있나 없나. 1000억대도 없어요. 이때는 옛날엔 1000억대도 없어. 1000억대 나오긴 지금의 4천억 느낌이 예전에 1000억 느낌이에요. 없죠? 1000억도조차 찾기 어려워 보이죠? 버거워 보이죠? 1000억조차 없습니다. 딱 5번 나왔어요. 코스닥이 출범하고 개인들이 4천억 매도 5번 나왔습니다. 박스장에서는 당연히 안 나왔겠죠. 돌파 상단부에서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지는 시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거예요. 근데 오늘 한 시장, 코스닥 시장 매도량 중에 개인 매도 한 6등 안에 6등 정도 하겠네. 그쵸? 5번 4천억 넘었는데 지금 3,500억이면 6등 7등 하겠네요. 그쵸? 코스닥 출범하고 6등 7등 하는 이 정도의 오늘 개인 매도량인 거예요. 의미를 계속 두시라는 겁니다. 돈 있으면은 지금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현금보다 낫다는 겁니다. 주식이.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이 그런 날이었고 전환점을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해서 뭐 내일도 날아가고 모레도 날아가고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전환돼서 조정을 나오고 다시 올라가고 조정 나오고 다시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골디락스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골디락스 장세. 급락 정도 방어를 할 수 있겠다. 시장이 미지근하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장세를 상승할 수 있겠다. 천천히 우상향할 수 있는 장세가 펼쳐질 수 있겠다. 언제까지 될 거예요? 아직 언론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3월에서 6월까지 국민연금이 패시브 아웃소싱 8조 원을 8조 원에 대한 투자 전략을 변경했습니다. 이제 결정된 사항으로 아직 언론에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제가 지금 방금은 찾아보지 않았는데 어쨌든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아직은. 지금 이제 보는 시점에서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먼저 접한 시점엔 나오지 않았어요. 어떤 식으로? 3월, 4월, 5월, 6월 코스닥까지 포함해가지고 원래는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코스닥 200 대형주 위주로 집중을 해서 사실은 큰 도움이 안 돼요. 우리한테 큰 도움이 안 돼요. 지수나 그냥 유지를 하는 정도지. 그런데 아웃소싱을 하면서 뭐예요? 위탁을 한다는 거죠. 위탁을 하면서 조금 더 중소형주를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겁니다. 국민연금 자금을.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하기도 하고 아웃소싱을 주기도 해요. 직접 운용을 하기도 하고 아웃소싱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아웃소싱 비율을 지금 높여서 3월, 4월, 5월, 6월에 25%씩 나눠가지고 시장 방어를 한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언론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 뭐예요? 시장은 6월까지 적어도 떨어지면 국민연금이 방어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나 그게 종목마다 당연히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6월까지는 내가 조금 여유를 갖고 매매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국민연금이 다는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 이제부터 국민연금 이거 왜 나온 거예요? 증시 부양책이잖아요. 응? 시장 충격 완화. 너무나 지금 10월 달에도 그렇고 작년 내내 그리고 작년 10월 그리고 최근 대북주 등 증시 불안정한 거, 시장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증시 부양책 아니에요. 이것만 나올까요? 증시 부양책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나올 수 있어요. 어떤 게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문재인 정권, 현 정부
지지율이 너무나 낮아졌죠. 그쵸?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에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겠죠. 근데 지금 임기가 끝났나요? 임기가 지금 얼마 안 남아서 레임덕이에요? 아니에요. 이제 개각도 했어요. 그쵸? 절반 왔나요? 절반도 안 온 것 같은데? 절반 왔나? 절반 정도 왔다고 쳐요. 아직 멀었어요. 뭐 할까요? 민심 달래기를 해야 되겠죠. 제일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700만 개인 투자자들이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증시부양책. 결과가 바로 나오거든요. 다른 정책적 내용은 일자리 정책이나 다른 거는 결과가 바로 안 나와요. 한참 뒤에, 아, 그때 그 정책이 지금 이런 결과를 보는구나. 1년 뒤에 나오거나. 그쵸? 나중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증시부양책은 금방 나와요. 금방. 뭐 당장 내일이라도 시장이 올라가고, 당장 일주일 뒤라도 시장이 올라가면 바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호재로 작용해서 시장이 올라간다면 그 증시부양책 때문에 내 돈이, 내 자산이 올라갔구나. 민심 달래기 돼버리는 거예요. 700만 개인 투자 많이 늘었기 때문에 2015년 이후로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증시 부양책 지금까지 제대로 나온 거 없어요. 공매도 얘기 별로 효과 못 봤습니다. 효과 못 봤고 증시 부양책 더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럴 때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한 개 나온 겁니다. 아직 언론에 나오지 않은 국민연금 관련해서 8조 원 투입할 때 3, 4, 5, 6월 나눠서 주가 방어하겠다. 더 써야죠. 돈 더 써야죠. 더 풀어야죠. 양적 완화 또 하고 더 해야죠. 할 겁니다. 한번 보세요. 발등에 불똥 떨어졌어요. 지금. 대북 정책에 올인했는데 지금 최근에 2차 북미회담 깨지면서 여기에 너무나 지금 민심이 깨져 있는 상태예요. 지지율은 떨어지고 대안책으로 그쵸? 그분 지지율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대응하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 대응하겠죠. 그쵸? 대책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나 지지율 낮아지는 거 그냥 즐길래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뭐든 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뭐든 할 것 중에서 가장 빠르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증시부양책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돈 풀어서 증시 살리는 거 간혹 나옵니다. 제가 이 모션을 크게 사용하다가 마이크 이 달린 거를 쳐버렸어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 현 시장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오늘 754포인트 끝나고 개인들 3,500억 가까이 매도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시장에서 6번째로 손꼽을 수 있는 일, 10손가락에 들 수 있는 일인 날로 생각을 하시고 의미 있게 두시고 앞으로 나오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오는 한이 있도록 시장이 당연히 어떤 충격이 생길지 모르니까 당연히 흐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또 교체해야 될 종목을 하나씩 하시고 한 번에 하실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매도하면 날아갈 거예요. 그 종목도. 매도하면 날아가요. 주포들 안 빠진 종목들 매도하면 날아갈 겁니다. 누군가 관리하에 있는 종목들 내가 빠지면 다 날아갈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어쨌든 순차적으로 더 좋은 종목을 하는데 자금을 옮기는 것도 한 단계씩 하실 필요도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 했으면 내일도 하나 하고 내일 모레도 하나 하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또 수익금이 생기면 내가 수익금을 놓치지 않고 수익 종목을 놓치지 않고 수익금이 생겼어. 그러면 내가 2018년에 봤던 거 힘들었던 거 조금 덜어내서 다시 신규 자금으로 활용하고 수익금 상쇄시키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수익금 상쇄를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놓치지 마시고. 수익금이 없어요. 지금 들어와서 수익금이 없어요. 그럼 기존에 있는 거 미리 잘라서 빌려서라도 하시라고. 나 이거 수익금 생겼을 때 이거 매도하려고 했어. 그럼 먼저 매도해가지고 수익금 생기면 됩니다. 뭐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수익금 상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2018년을 이겨내고 2019년 새로운 장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2019년에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매매 자금이 있어야 되고 매매 자금은 수익금 상쇄를 통해서 만들어셔야 됩니다. 반드시 나는 이거 수익 날 때까지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에서든 수익금 생기면 그만큼 10만원을 벌었으면 힘든 종목 비중 큰 거 내 걱정돼서 이거 질문하고 싶다 10만원 까세요. 20만원
20만 원치 딱 상세 시켜놓고 현금을 그만큼 1.5배 돌려놓고 다른 매매 또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계좌는 정돈되고 그 뒤에 2019년 6월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수익금 상세가 아니라 수익금을 따로 모아서 계좌 분리해서 수익금 계좌로 만들 수 있는 거 생기고 그렇게 해서 적립식으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힘을 받게 될 겁니다. 적립식 투자가 그때는 굉장히 빛을 발할 거예요. 내가 여윳돈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단계 한 단씩 만들어 가시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자, 일단 오늘 좀 많이 길어졌는데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소보다 너무나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틀 뒤에 얘기를 하려고 했던 내용, 이틀 뒤에 전환이 될 것 같아서 이틀 뒤에 선물옵션 만기일, 동시 만기일에 말씀드리려던 내용을 오늘 이틀 전에 외국인들이 선물 2,000계약을 순매수시키면서 완전 끌어당긴 시장에 전환점이 먼저 나온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완벽하진 않지만, 왜냐면 756포인트를 못 들었어요. 코스닥 기준으로. 완벽하진 않지만 전환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메이저 자금의 의도는 자꾸 상방이기 때문에 신라젠 이렇게 무너뜨려도 다른 종목 다시 끌어올리면서 시장 다시 원위치 시켜놓고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이렇게 개인만 바보 만드는 날이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기타법인은 결국엔 매도했네. 장중에는 매수하다가 이 기타법인 제외하죠. 결국에는 개인만 바보 만드는 기타 이거 제외하고 연기금, 사모펀드, 국가는 월 개입 안 하고 지금 기관, 외국인, 금융투자, 보험, 투신 300억 너무 좋죠. 적극적인 공격적인 성향을 갖는 투신이 300억을 매수했어요. 최근 들어 최대 매수를 했습니다. 가장 적은 수량으로 가장 고효율을 내는 정말 효율적인 투신이 300억을 매수했다는 것은 시장을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이거 300억이면요 외국인 1200억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거의 그 정도까지 큰 수량입니다. 투신 치고는.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니까 앞으로의 좋은 흐름을 생각을 하시고 종목들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긍정적으로, 이게 심리가 무너지면 안 돼요. 개인들은 지금 심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렇게 3,500억을 파는 거예요. 내 투자 심리 무너지면 끝장입니다. 뭐 지금 2019년장이 뭐 폭등장이 나와도 못 먹어요. 조금만 찔끔 내려와서 나 이거 컷해야지. 평생 컷만 하는 거 최저점 못 잡으면 이게 뭐 기계도 아니고 최저점을 어떻게 잡겠어요. 최저점 잡지 못하는 이상 자꾸만 심리 따라 시장이 흐름 읽지 못하고 요거 떨어졌는데 손절해야 되나 이 생각만 하면요 평생 손절만 하시다가 끝날 겁니다. 평생. 좋은 장이어도 손절해요. 2019년 폭등장이 와도 손절할 거예요. 손절만 할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세요. 아, 이걸 내가 진짜 못 먹는 종목이구나라고 하시면 커트를 하고, 먹는 게 생겼다 그러면 이거 잘라낼 수 있는 거고 유연하게 대처하세요. 그러니까 즉 중요한 건 먹을 종목을 더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건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을 건 먹고 나머지 판단하자. 이렇게 심리가 무너져 버리면 먹을 것도 못 먹습니다. 지금부터 더 중요해졌어요. 오늘부터는 게임 시작 더 중요해졌습니다. 종목들 이거 빼고 이거 가는 것도 다 그냥 아쉬운 거 있어도 다 교체해 주셔야 되고 지금 시장에 맞게 다 옮겨야 됩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싹 다 바꾸세요. 이건 안 돼요. 왜? 그럼 더 심리를 자극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싹 다 매도한 게 내일 싹 다 급등해. 심리 무너집니다. 하나씩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한 단계 한 단계씩 하셔야 돼요. 그게 개인 투자자 심리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지금 심리 무너지지 않으시길 정말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강조를 했어요. 심리가 무너질 때가 아니라 다른 전국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심리가 무너지면서 매도를 하는 상황을 보시고 반대로 우리는 심리를 더 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또 오늘은 신규 바이오주들이 좀 힘을 냈어요. 신규 바이오. 이제 신규 바이오와 전통 바이오가 있다고 보시면 코스닥을 이끄는 이 신규 바이오들이 오늘 힘을 낸 하루였습니다. 신라젠 전통 바이오가 무너지면서 신규 바이오, 뭐 ABL 바이오, 파맵신, 올릭스, 바이오 솔루션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급등이 나왔고, 뭐 시장에서 뭐 10% 이상 종목 10 몇 개 안 되지만 요게 나왔고, 내일은 혹은 이번 주에 언젠가는 전통 바이오들이 힘을 낼 때가 올 겁니다. 어떤 거 있어요? 녹십자 시리즈, 강스텐 바이오텍, 뭐 강스텐 바이오텍은 전통 바이오는 좀 하기 그렇다. 또
코오롱 티슈도 사실 오래된 건 아니니까. 전통 바이오들. 뭐 종근당 시리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있을까요? 많이 있잖아요. 바이오들. 안트로젠이 될 수도 있는. 안트로젠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 등등. 하여튼 바이오는 찾자면 굉장히 많죠. 지금 뭐 당장 뭐 생각나는 거, 뭐 그렇죠 그런 거. 대화제약 뭐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 홈캐스트는 좀 약하네 지금. 그렇죠? 제일약품. 뭐 많아요. 뭐가 될지 모르지만 기존에 바이오가 올라갔을 때 오스코텍도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미코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바이오가 움직일 때 오늘은 특히 신규 바이오 섹터에서 움직였다고 하면 이제 전통 바이오로 또 수급이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짜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길어졌는데요. 중요한 날이에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길다고 하더라도 뭐 어차피 여기까지 들었어야 지금도 이걸 듣고 계시겠네요. 어쨌든 좀 길지만 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생각을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회이장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시장은 평화로 계속 갈 거고 우리나라 지정학적 리스크가 자꾸만 해소되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수십 년간 분단 국가로 종전 상태가 아닌 휴전 상태에서 계속 지정학적 리스크만 받아왔고 우리나라는 계속 디스카운트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전 세계에서 한 가닥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죠.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 현대차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현대차도 마찬가지, 현대그룹, 삼성, LG 등등 중소형 기업들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분야, 각 자기 분야에서. 그런데 너무나 저평가를 받았어요. 시장 자체는 아직도 가장 저평가라고 해요. 신흥국 시장 중에. 왜 그럴까요? 그냥 지정학적 리스크가 제일 큰 겁니다. 물론 선물 옵션 시장이 너무 커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꾸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도 있습니다. 근데 지정학적도 무시 못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근데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언젠가는 해소가 될 거고 수십 년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살아왔는데 1, 2년 사이에 그게 해소될 수는 없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진통을 겪을 거예요. 수년간. 그런데 결국에는 해소되는 과정으로 그 전체의 그 대세 트렌드를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종전이 되고 진짜로 이런 게 수년 뒤에 나왔다 하면은 우리나라는 원래 가려던 그 가치대로 다 찾아갈 겁니다. 뭐 코스피는 3,000포인트, 4,000포인트가 문제겠어요? 코스닥 1,000포인트가 문제겠어요? 미국 나스닥은 뭐 언제는 3,000포인트 아니었나요? 다우는 뭐 언제 한 10,000포인트 아니었나요? 지금 비교해보세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장기적인 시야고 어쨌든 지금 주어진 거는 어쨌든 시장 전환점을 읽어내야 되고 뭐 내일 당장 조정 나올 확률이 커요. 오늘 많이 무리했다면.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심리를 자꾸만 무너지지 마세요. 스스로. 긍정적인 면이 더 많으니까. 그리고 언론에 아까 노출되지 않은 내용들 언론에 노출되기 시작하면 또 개인들 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흔들 겁니다. 흔들 때 흔들리지 마시고 한 단계씩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요 정도 좀 많이 길어졌네요. 또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